치아 몇 번, 숫자로 몇 번. 그때는 이제 심각한 상태인 거죠. 좋은 치과를 고르는 방법. TMI, 안녕하세요. TMI 치과의사 서지원입니다. 아프고 시린데 치과 비용 때문에 꾹 참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치과마다 여기저기 가격이 널뛰기도 하고, 어디는 또 사랑니 뽑으러 갔는데 어금니까지 뽑아서 임플란트 심는다, 이런 글들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바가지 쓸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치과에 가보시면은 원장님께서 치아 몇 번, 숫자로 몇 번 얘기하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의 번호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치아 번호를 부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FTI 시스템, 두 번째는 팔머 시스템, 세 번째는 유니버설 넘버링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FTI 시스템과 팔머 시스템인데, 한번 이 파노라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셨을 때 찍는 엑스레이인 바로 파노라마인데요. 우선은 크게 우리는 어금니가 한 부위당 8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총 사람이 갖고 태어난 치아는 32개인데, 첫 번째 있는 치아를 바로 우리가 1번이라고 부르고, 그 옆에 있는 치아를 2번, 그리고 여기를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 7번 이렇게 정 가운데서부터 1, 2, 3, 4, 5, 6, 7, 그리고 뒤에 사랑니가 있으면 8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FDI 시스템과 팔머 시스템에서는 치아를 이렇게 넘버링을 해요. 이제 이거를 크게 4, 4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수학 시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고서 이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정면에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오른쪽 위, 이게 왼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1번, 이 부분은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르면은 FTI 시스템에서는 두 글자로 저희가 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4분면을 뜻해요. 오른쪽 위는 1번, 왼쪽 위는 2번, 11, 12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21, 22, 23, 24, 25, 26, 27, 28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FDI 시스템이에요. 병원에 가셨을 때 14번 치료를 해야 되는데 37번에 충치가 있다,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바로 FDI 시스템이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연구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유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5, 6, 7, 8을 붙여요. 그러면은 51, 52, 5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61, 62, 6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치아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팔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부분을 두 자리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꺽쇠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라고 하면은 이렇게 꺾어서 2번, 이렇게 꺾어서 3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요 4분면의 표시를 이 부분적으로만 표시를 해서 숫자를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유니버설 넘버링 시스템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시 방법인데요. 여기 끝에 있는 사랑니부터 여기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여기서부터 쭉 1번부터 32번까지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치아의 번호를 다 기억할 수 있나 좀 신기하긴 해요. 이 미국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또는 2번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 1번을 보통 많이 사용하긴 해요. 차팅을 할 때는 2번을 많이 사용하긴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사랑니죠, 사랑니. 자, 이제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4분면에서 오른쪽 아래니까 몇 번에 해당이 될까요? 그쵸, 4번이죠. 그리고 가운데서부터 1, 2, 3, 4, 5, 6, 7, 8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몇 번일까요? 그쵸, 잘하셨어요. 이 사랑니를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발치를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이 48번 사랑니를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몇 번 치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파노라마를 보시고 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네, 이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는 척하고 이제 원장님이 그때부터 좀 긴장할 수가 있죠. 긴장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치아가 보통 그 8번 가장 깊숙이 있는 사랑니 18, 28, 38, 48번이 가장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번호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를 본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이제 아주 건강한 치아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충치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충치를 보는 법들이 조금 있긴 한데 치아를 하나를 확대해서 봅시다. 이 치아를 보면은 요 가장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에나멜층이고 요 안쪽이 덴틴이고 요 안쪽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충치가 생길 경우에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둡게 나타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환자분들께서 여기가 어둡다라고 하게 되면 충치가 생기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치과 원장님들이 검진을 할 때는 이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또 실제로 육안으로 보고 또 탐침이라고 해서 끝에 뾰족한 익스플로러라는 기구를 통해서 긁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충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데 충치가 있는 부위는 검게 나타난다. 그리고 건강한 치아는 이렇게 하얗게 나타난다. 이 부분만 아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이제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엑스레이와 그다음 실제 구강 상태를 봐야 되는데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된 충치일 경우 아주 초기 충치에는 엑스레이 상에선 잘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1단계 충치인 이제 검은 점이나 검은 선 같은 여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2단계 충치일 경우 보통 드러나요. 덴틴까지 침범했을 경우 이 안쪽에 있는 신경까지 거무스름한 부분이 많이 전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건 좀 부끄럽지만 이거는 이제 제 사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양치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충치가 생겨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치료를 한 흔적들이에요. 이렇게 보셨을 때 내가 어디 치료가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치아 머리 전체를 감싼 형태로 한 게 바로 크라운.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치료가 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분 인레이 또는 아말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선천적으로도 조금 치아가 안 좋다고. 이거 선. 이거는 이제 교정을 한 분들이 엑스를 찍으면 나타나는 건데 이 픽스드라고 해서 고정식 유지 장치, 교정을 하고 나서 치아가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치료받은 부분들이나 교정이 끝나고 나서 붙인 장치들은 이렇게 엑스를 찍었을 때 다 하얀색으로 나타나요. 하얀색으로. 치과를 자주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치료를 받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체어에 앉아서 원장님을 기다리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멍 때리지만 마시고 이런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서 내 치아의 몇 번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치료가 필요한지 아신다면 정확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치과 치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하면 연 1회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치과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5,000원에서 23,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임플란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과 진료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2개까지 임플란트에 대한 혜택 적용이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요양급여 비용에서 3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고요. 또한 흔히들 많이 받는 레진 치료도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해요. 단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가능해요. 3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하루에 4개까지만 혜택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임신 중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 산모 수첩이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치과 병원급에서는 20%, 치과 의원급에서는 10%의 본인 부담금을 통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외에도 치과 치료에 있어서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치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치과를 고르는 방법, 우선은 원장님들마다 진단이 같은 충치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최소 3곳 이상은 치과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구강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치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서 같이 파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에도 정말 다양한 과들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과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보시면서 그 해당 전문 병원으로 가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잇몸이 안 좋을 경우에는 치주과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사랑니가 너무나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구강외과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되고, 치아가 너무 많이 썩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은 보증과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각 전문 과별 원장님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좋은 치과를 고르는 법, 치과에 가서 바가지를 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구강 상태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또한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으니까 본인 상태에 맞는 혜택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컨텐츠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로 궁금한 부분들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지엠빠이